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지역에도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강원 지역은 구름이 많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강원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비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마약 사범이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스스로 약물을 끊기 위해 만든 자조 모임도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꾸준히 참여하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강원도엔 이런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물을 끊으려는 중독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조 모임. 사회적으로 고립된 마약 중독자들은 이곳에서 경험담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마약을 끊으려 노력합니다. 먼저 끊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경험이 있으니까 도와주거든요. 자기가 회복되고 나서는 또 다른 중독자를 돕고. 자조 모임은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자조 모임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모든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중독자 치료할 때는 이런 자조 모임이 꼭 같이 해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두 18곳의 자조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2배 넘게 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고 회복하기 위해 모이는 자조 모임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원도에는 이런 모임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조 모임이 생기려면 마약을 끊는 데 성공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지역에선 의료 환경이 열악해 이런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부터 자조 모임을 이제 형성을 해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부터 만들면서 퇴원한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시작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만한 병원이 없고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죠. 실제로 도내에서는 국립춘천병원이 2010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14년간 치료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립춘천병원은 정신과 의사는 있지만 마약 환자를 치료할 전문 의료진은 구하기 힘들고 치료 환경도 열악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마약 사범은 999명, 2021년 351명에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강원도 약물 중독 재활치료 시스템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가 올해 더 떨어졌습니다. 18개 시군 모두 20%를 밑돌았고 3개 지역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한편 강원도의 재정 체력도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27%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8개 시군의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간신히 20%를 넘었던 춘천은 올해는 18.9%로 20%대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원주 18.0%, 강릉 16.7%로 강원도 3대 도시의 성적 모두 처참했습니다. 심지어 10%도 안 되는 자치단체도 3곳이나 됐습니다. 화천군이 7.6%로 가장 낮았고 양구군 8.5%, 인제군 8.8%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의 재정 자립도 평균은 25.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전국 평균 43.3%보다 18.1%포인트나 더 낮은 겁니다. 재정 자립도란 지방 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지표인데 재정 자립도 하락은
강원도의 재정 체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정책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0%가 되지 않는 지자체는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생, 고령화 대책 같은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최근 기업 실적 부진에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취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가 줄어들고 재정 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추가 이양한다거나 지방세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지방 소멸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지난 주말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이어 오늘은 속초 지역의 3개 해수욕장과 고성, 봉포, 천진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또 5일에는 강릉의 15곳과 양양 해조대 해수욕장이, 10일에는 삼척 동해 지역, 12일에는 고성 양양 지역 해수욕장 등 동해안의 86개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엽니다. 속초시는 오늘 오후 7시 30분 개장식과 함께 축하 공연을 열어 3D 미디어 아트 영상을 선보이며 피서객이 집중되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야간에도 개장합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도내 교통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강원경찰청이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2달간 피서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고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월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을 보면 전체 통행량의 19%가 7, 8월의 피서철에 집중됐습니다. 전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후덥지근한 여름 편의점에서는 맥주 4캔에 9,000원 할인 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캔민 민면의 품질 유지 기한을 확인해 보셨을까요? 2년 전에 제조된 재고까지 팔리고 있어 재고 떨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MBC의 박혜진 기자입니다. 편의점 냉장고를 장식하고 있는 4개 9,000원, 4개 12,000원 홍보 문구. 할인 맥주를 하나 꺼내봤습니다. 민면에 적힌 품질 유지 기한이 지난해 2월까지, 재작년 2월에 만든 2년 넘은 맥주가 팔리고 있습니다. 품질 유지 기한? 이거 지났는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난 거. 다른 걸로 바꿔드려야지. 그 낮에는 걸 우리가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맥주. 제조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재고라는 뜻입니다. 기한이 한 달 지난 맥주들도 수두룩하게 발견됩니다. 품질 유지 기한보다 더 지나도 상관은 없어요. 저 홍보 좀 처리를 해주고요. 전주 소재 3개 브랜드 편의점을 돌아본 결과 수입 주류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정 편의점 4곳에서 기한을 훌쩍 넘긴 맥주가 확인됩니다. 6월 말까지 한 달간 4캔에 9,000원이라는 할인 행사. 할인을 미끼로 품질 유지 기한을 훌쩍 넘긴 재고 떨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다 다르고 가슴도 안 되고 힘들겠네요. 각종 커뮤니티에도 편의점에서 기한이 최대 2년이나 지난 맥주를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가 황당해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베스트 비포로 불리는 품질 유지 기한. 상미 기한을 넘길 경우 김이 빠지거나 부유물이 생길 수 있어 기한 내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맥주가 무더기로 유통되는 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캔맥주의 경우 품질 유지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통상 1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아무리 지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손님이 일일이 캔 바닥을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 오래된 맥주, 재고떨이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춘천시 소양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빗물에 젖은 흙이 쏟아지면서 인근 주택 3곳을 덮쳤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4명이 집안에 갇혀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쯤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고속버스를 추돌해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5명이 다치는 등 주말 이틀 사이 폭우와 관련한 소방 출동 건수가 30여 건에 달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입국 전담 여행사 16곳에 인증서가 전달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관광객 모객과 관리를 담당할 16개 국내 전담 여행사에 인증서와 협조사항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지원 제도를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고,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이후 9천여 명의 관광객이 이 제도를 활용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춘천 송합스포츠타운 에어돔 경기장에서 국제 태권도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은 강원 춘천 2024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개막해 일주일 동안 65개 나라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 시범 경연과 장애인 태권도 오픈 챌린지, 태권도 문화축제가 선보입니다. 또 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열려 겨루기와 품새, 격파 등에서 기량을 펼칩니다. 원주시가 올해부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분기별로 열고 있습니다. 2분기 회의에서는 원주시가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외지업체 입점을 막고 축제장의 바가지 요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는 연간 수출액 15억 달러, 투자 유치 3천억 원 등 주요 목표를 수치화하며 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잇따라 휴업에 들어갑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릉에서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시스타 5호는 오늘부터 21일까지, 묵호에서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시스타 1호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각각 휴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휴업의 사유는 두 청 모두 여객 감소와 선박의 안전관리 때문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춘천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0대 춘천시 의회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한 민주당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 독재라고 외치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스스로 의회주의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2년 뒤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비판했습니다. 중앙선의 폐선로를 활용한 원주 금대리 따리굴 디지털 테마터널 조성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따리굴은 충북 단양의 대강터널과 함께 국내 단 2곳만 존재하는 루프식의 터널로 원주시는 이곳을 약 2km에 달하는 국내 최장 디지털 테마터널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첨단 IT와 AI 기술을 적용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오감으로 즐기는 참여형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